네, 월요일 장이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화요일부터 장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이 월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눌리는 흐름들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재기 역발상 투자에서 중심을 잡아보죠.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월요일 장 안 열렸으면 좋겠다니까 이제 웃으셨습니다. 저도 네. 요일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주말 사이에 사실 미국의 이제 IT 쪽에 우려가 대란이 좀 있었고요. 이게 사실 지난번처럼 크게 2000년대처럼 우려가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지나가 좀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불출마 선언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그런 표현들을 좀 썼는데요. 네. 원래 우리가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토론 전이나 아니면 피격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변수였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짝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다음 피격 이후에는 완벽해졌죠. 거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냐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또 사퇴한다라고 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을 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다시 변동성이 좀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우리나라가 더욱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일단 3대 지수 선물들을 보면 플러스권으로 안정적인 흐름이거든요. 예.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고유만의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고 그다음 9월 이후로도 항상 계절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나라는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가 안 좋은 이슈가 있고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면 예.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주요 증시의 수익률 동향을 보시면 거의 마이너스권으로 다 이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케이 우리나라랑 가까운 일본도 지금 보시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나스닥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당연히 이제 5거래 지금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는데 문제가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였고 저도 반도체에 대한 같이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시간에 최근에 주요 반도체주들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이거 근래에 없었던 하락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정도 빠지니까 지수가 8% 빠지니까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그거보다 더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 우리와 같은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도 지난주 일주일 동안 15% 빠지니까 이거는 꽤 날카로운 하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형 반도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더욱더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외국인 반도체 대형주들 지난 한 주 동안의 매매 추이를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주 후반에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 이거는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로 외국인 수급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 수급은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 두 종목에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안 좋게 반영이 되면 당연히 움직이기는 좀 어렵고 지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흐름이고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차별화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외국인 수급은 조금 유지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꽤 많이 나오죠. 네, 1,000억 이상 나오고 있고 연기금과 투신의 지금 매도의 이 트렌드도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매도가 좀 일단락이 돼야 좀 코스닥에 숨통을 좀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어쨌든 미국 대선 관련된 노이즈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좀 정책 변수로
특별히 섹터별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네요. 예. 네, 사실은 저 오늘 제 개인적인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는 속보가 나오길래 예. 조금 민주당 쪽에 색채가 강한 친환경 이런 쪽이 오늘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지금 사퇴를 하고 후보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 관주가 그 얘기는 시장이 해리스 부통령 갖고는 사실은 경쟁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제가 너무 쉽게 아마 네.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오늘도 트럼프가 확실히 관련된 종목들이 네. 움직이는 걸 보면 아직도 해리스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뭐 정책도 발표도 아직 못 받고 그죠?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분이 이제 확정되려면 아직 민주당 내에서 또 네.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하니까 오늘도 트럼프 관련주들이 더욱더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변동성 요인인 것 같고. 다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쭉 시황들 보는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쨌든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쪽으로 네, 해리스 후보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갈 거라는 얘기는 또 있어요. 네, 네. 예. 관심을 가져서 저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했는데,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 뭐 오늘 하루 보고 뭐예요? 뭐 또 봐야죠. 예, 예. 자, 일단 양자 대결 여론조사 지난주에 나온 거 보면 해볼만 하거든요. 예, 해볼만 해서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민주당에서 결집을 해서 밀어주게 되면 뭐 역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앞으로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뭐 추후를 봐야 될 것 같고, 뭐 기대치는 확실히 지난번에도 트럼프의 밈 코인이 움직였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해리스 밈 코인 정도만 움직이고 또 네. 에멀라 해리스 관련된 또 네네. 코인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참 다양하네. 네, 상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60% 이상 움직이는 네.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고, 오늘 하루는 일단 트럼프 쪽이 여전히 우세한 분위기이긴 네. 한데, 만약에 해리스와 관련된 부분이 모멘텀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된다라면 눌려 있는 쪽이 어쨌든 이쪽이죠, 그죠? 이쪽이 눌려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쪽한테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에 예의주시하면서 관련된 분위기, 미국 쪽의 분위기로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니 이번 주에 또 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갑자기 이제 주식으로만 보면 트럼프 관련주가 사실 눌리고 바이든이나 해리스 관련된 민주당 쪽이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에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네. 자, 그런 정책적인 것 말고도 기본적으로는 실적 시즌 아닙니까? 네네.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걸 주목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실적이 발표되는데 한 가지 고민이 뭐 반도체나 자동차도 그렇지만 사실은 수출이 좋으면서 K푸드나 K뷰티나 이런 쪽이 좋았다가 네네네. 이런 쪽이 상당히 주춤하고 있단 말이죠. 수출 데이터가 이제 다음 나올 거를 체크를 해야 되나요? 일단 뭐 매월 21일에는요. 네.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예.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일 동안의 수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달의 분위기를 이제 대략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쪽 움직였다 저쪽 움직였다 이건 좀 어렵거든요. 네.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펀더멘탈이나 숫자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수출 관련된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본다면 라면이 어쨌든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일부터 20일까지의 라면 잠정 수출 데이터를 보면 뭐 YOY로 성장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해외 쪽으로 참 라면이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한번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눌림목 조정을 좀 보인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위치가 좀 좋은 위치가 될지에 대한 그 트리거는 저는 삼양식품이 또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고 있는데 삼양식품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는 약 798억,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숫자로 지금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삼양식품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내온 증권사들을 보면 많게는 900억대 초반, 적게는 810억대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좀 더 높게 숫자가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컨센서스가 약 800억 정도 되니까 이것보다 괜찮은 숫자만 나와주면 또 2분기도 실적 호전의 기대감으로 삼양식품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삼양식품이 움직여준다라면 지난번에도 그랬죠. 삼양식품이 움직이면서 나머지 음식료도 다 땡겨 올리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최근에 삼양식품이 한번 슈팅이 쭉 나왔다가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게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나머지 음식료도 좀 땡겨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장주가 중요한 거죠. 네, 그죠? 대장주의 네. 방향성이 좀 중요하죠. 예. 삼양식품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21선과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 발표 후에 방향성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삼양식품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불닭볶음면이잖아요. 네,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스프 소재를 만드는 네. 샌디가 61선까지 이렇게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실적이 잘 나오고 신고가 돌파하면 아마 샌디한테도 트레이딩할 기회가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면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1분기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들은 요 표를 가지고 한번 보시되 최근에 수급은 삼양식품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품. 네. 자, 화장품은 사실은 실리콘2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나머지 종목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화장품은 미국 쪽이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좋네요. 거의 80% 정도의 수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이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들 계속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장품은 기초가 있고 색조가 있는데 기초도 좋지만 최근에는 색조 쪽도 이렇게 증가율이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전체적으로 실적 한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실리콘2가 여전히 20배 정도 가깝게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 때 좀 잘 팔리는 회사들 있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 RX 제품인데 이거는 아모레 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VT의 리들샷이 또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립 쪽에서는 아이패밀리 SC의 로맨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쪽으로 좀 모멘텀 플레이를 최근에 좀 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고점까지 이미 다 올라온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좀 전고점보다는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눌림목에 놓여 있는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이러한 숫자 수급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대선 테마와 관련된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